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디자인 기획 수업을 맡고 있는 이문환입니다. 지금 학생들은 사용자 조사를 계획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자들이랑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을 진행하거나 그런 작업을 실행하고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까지는 그 분석한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수업 내용이 사용자 조사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그 후반부를 위해서 미리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조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지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를 진행할 때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새로운 기술을 보다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기술 트렌드를 조사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최신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메커니즘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는 어떤 사례들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나면 그것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 서비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주제가 교육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 사례들을 조사하다 보면 딱히 교육과 관련된 건 아닐 테지만 그 현재 기술의 활용 사례들을 보고 기술을 이해한 후에 교육 상황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학생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술 트렌드에는 현재 최신 유행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 트렌드 키워드를 보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VUX, 챗봇 등등의 트렌드 키워드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키워드들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이 되면 그 기술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지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기술 트렌드를 조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냥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사례여도 좋겠고요. 하지만 어, 여기서는 기술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UX 기술 트렌드, 디자인 기술 트렌드, 혹은 그냥 일반적인 기술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모바일 관련 그리고 모바일 관련 서비스들로 그 결과물을 내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모바일 관련 기술 트렌드를 알아보면 좋겠고 데이터 관련된 기술은 현재 다양한 기술 트렌드 중에서 그래도 유효하거나 우리 서비스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관련된 사례들과 관련된 기술들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그 트렌드를 알아보고 점점 우리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알아보시는 식으로 이 트렌드 조사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주제가 교육과 관련된 거니까 교육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례나 아니면 스타트업 혹은 최신 서비스 사례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라이트브레인이라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라이트브레인이라는 회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블로그들이나 트렌드 보고서들이 존재할 거니까요. 나중에 궁금한 학생들은 이런 데 많이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많이 들어봤겠지만 CES라는 가전 박람회가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인데 이런 CES 전시회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는지를 보면은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IT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인공지능입니다. I know he's dead, but I can sign you up to something that helps. It will let you speak to him. And don't worry, you won't even have to do anything. I'll just assign. Shut up! You click the link and you talk to it. It mimics him and reads through all the things they've ever said online. The more it has, the more it's him. So, how am I sounding? You sound just like him. This might sound a bit creepy. There's another level to this available. It's starting already. Don't switch the battery on. A brand new series of Charlie Brooker's Black Mirror starts the 11th of February on. 제가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중에 블랙미러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시즌2 에피 라이트백이라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기 제가 그 예고편만 보여줬지만요.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남자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났을 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이 여자분이 너무 상심을 하니까 친구가 여기 이 에피소드에서 돌아가신 분의 메시지나 페이스북 기록 같은 것을 업로드하면은 마치 그 사람처럼 응답해준 서비스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의 그런 SNS 기록, 핸드폰에 있는 기록, 컴퓨터에 있는 기록을 다 업로드를 하고 나면요, 이 서비스에서 마치 이분의 연인인 것 마냥 채팅을 해줍니다. 채팅을 해주게 되고, 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면은 이번엔 동영상 관련된 정보를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조금 더 고차원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목소리로도 전화를 하는 듯한 소통을 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전화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이 에피소드 끝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그 에피소드가 매우 그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지만, 우리 현재 인공지능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였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는 구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구글 렌즈의 사례를 보면은 특정 장면이나 뭐 사물, 글자들을 인식하면 그게 무엇인지 저절로 인식해주는 그런 구글 렌즈 같은 서비스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것 중에는 빅스비, 삼성에서는 빅스비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 렌즈나 빅스비나 아직까지는 막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부정확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1년마다 매우 큰 폭으로 이것들이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고라는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매장에 딱 들어가면은 뭐 아무 결제하는 동작이나 카드를 사용하는 동작도 없이도 그냥 결제 창구를 지나가기만 하면 물건을 집고 나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구글 렌즈의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이미 많이 써봤겠지만요. 구글 렌즈. 혹시 그 구글 사진 앨범에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구글 렌즈라는 기능을 수행하면 되고, 그럼 내가 찍은 그 사물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줍니다. 혹은 뭐 책을 찍었다면 이 책에 있는 텍스트가 무엇이고 그 책이 누가 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혹은 명작, 그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에 대한 정보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윈도우에서 만들어 놓은 스토리 믹스라는 동영상 편집기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동영상 편집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강의 영상을 만들고 잘못 말한 부분 잘라내고 다시 붙여넣고 다시 업로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비교적 간단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아서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 윈도우에서 만들어 놓은 스토리 믹스라는 편집기는 사람들이 어떤 영상을 찍어 놓고 나면은 그것들에서 주요 부분만 그 편집해서 최적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 편집기입니다. Windows 10 enables anyone to express and share their stories with new creative experiences. Story Remix finds your best digital memories and makes you instant video stories. Hit the Remix button to restyle the video and make it your own. Dude, we need to send this to your mom. She's gonna love it. Add a personal touch and voila! Your story's done and super easy to share. Story Remix lets you use video in your professional life too. Use your phone to get the perfect shots for your project, and they're sent right to your PC. Fine-tune your movies to tell the story you want and apply a professional look that gets the job done. Then, energize them with the perfect soundtrack created just for your story, thanks to Groove. Go the extra mile to wow your customers with amazing service. For epic projects, the Remix 3D community has a growing library of artistic creations to start your adventure. Hey, I think this one will work. Remix 3D tracks the lineage. 네, 한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주요 장면들을 자동으로 편집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도 뭐 건강 관리를 해주는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어폰인데요. 이어폰을 매개로 해서 사용자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을 더 지속적으로 하게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 지시를 내려주고 뭐 알림을 주는 그런 디바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동을 할 때 특히 뭐 달리기 같은 걸 할 때 그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Hey, I'm V. Nice to meet you. I live inside these biosensing earphones. They sense your heartbeat, motion, touch, and more. Your music, your calls, and even yours truly will all sound amazing. I come with an app that lets you personalize me. I'll use your data to adapt my training to you. Tell me your goals, and I'll help you reach them. I'll even say your name. Hey, Steve, you ready to run? Yeah, I'm ready. How am I doing? You've run 2.3 miles in 17 minutes and 8 seconds. Let's get your step rating check. Step to this beat. You're at your ideal pace for burning fat. Oh, snap! Somebody just flipped into beast mode. Almost there. Give me everything you've got. You just don't quit, do you? You toe up your distance record of 8 miles. See? We'd make a great team. So let's go. Together. I'm V, and I'm just getting started. You ready?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뭔가 사용자들을 독려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알려줌으로써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인화된 트레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이외에도 특정 질병을 관리하거나 예측하거나 뭐 파악하는데 인공지능이 많이 쓰인다고도 합니다. 뭐 IBM 왓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컴퓨터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건강 관련 예측을 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당뇨를 관리할 수도 있겠고 이것 이외에
뭐 사람들이 찍은 그 MRI 이미지 같은 것을 보고도 여기 뭐 암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것을 판별하는데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부암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시스템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지들을 모두 다 학습한 후에 그 학습된 이미지에 따라서 현재 피부 상태가 뭐 어떤지, 암은 없는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 기술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디자이너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 예시가 있습니다. 구글의 오토드로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것은 뭐 상업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구글 자사의 뭐 기술력과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디자이너의 역할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사용자가 끄적끄적 손으로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된 이미지를, 비슷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의 서비스입니다. Think about all the stuff you can do on your phone. You can get directions, translate stuff, make movies, you can check your pulse, start your car, see Earth from outer space, power a satellite. No, really, your phone has enough power to put a man on the moon. Now, use your phone to draw a moon. Exactly. Your phone can help you do anything fast, it just can't help you draw something simple fast. Think about it. If you're not a designer and you want to make a quick party flyer, where do you even go for that? You'd probably have to download some app or buy a design program. So a few of us at Google created AutoDraw. It's a drawing tool for the rest of us. AutoDraw pairs the magic of machine learning with drawings from talented artists to help you draw stuff fast. Say you want to make your friend a poster for her birthday. You'd go to the AutoDraw site from your phone or computer, and you'd start doodling something that sort of looks like a cake. The AutoDraw suggestion tool then guesses your doodle, and you pick a cake you like. And you can do this with all kinds of drawings. Flowers, dolphins, socks, furniture for a new living room layout, a bike for an event poster, a giraffe on a house in the sky for no good reason. You could make a coloring book. And your aunt can sketch out her weird dreams. You can also draw without the help of the AutoDraw suggestion tool, so you can doodle in meetings, play tic-tac-toe, sketch a stranger at a bus stop, yada yada yada. With AutoDraw, there's nothing to download, nothing to buy, and it works anywhere. It works on your phone, your computer, your old laptop, your new laptop, dusty desktops, and fancy tablets. So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 are, with AutoDraw you can draw anything fast. AutoDraw, fast drawing for everyone. 네, 구글의 인공지능 그런 기술 같은 걸 활용한 예시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앞으로는 디자이너가 잘 해야 되는 일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을 잘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학생들도 해보길 바래요. 이것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트레일러 렌즈라는 서비스입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만들어 봤는데 제 연구실 이름을 믹스랩이라고 짓고 있거든요.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이 서비스를 쓰면 그냥 이 문구만 써 놓으면 알아서 로고를 만들어 줍니다. 다양한 이 타이포그래피 부분과 그것에 느낌이 맞는 그런 도형 같은 것도 만들어 주어서 마치 로고를 한 5초 만에 만드는 것 같아요. 10초 안에 로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 결제를 해야지 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하겠지만 일반인들도 이런 로고를 만들어서 소장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놀라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것은 복잡한 현상을 해석해주고 어떤 것을 제안해 줄 수 있는 컴퓨팅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하게 전자제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단순하게 기억하고 반복적인 자동화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첫 번째 단계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적절한 판단을 위해서 좀 단순한 추론이나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퍼즐을 해결한다거나 어떤 문제 상황을 진단하는 것, 어떤 데이터를 판단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진단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인공지능의 두 번째 단계가 탑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비교적 고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추론의 구조나 지식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름대로의 추론 구조를 형성을 해 나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이런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는 현재보다 고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제품이라던가 서비스에도 많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학생들이 꼭 주의했으면 하는 상황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다.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UI, UX 디자인 할 때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되는 어떤 컨셉을 제시할 때 많이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이너가 해야 될 역할은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잘 선별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식별해서 어떤 상황을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을지 이 인공지능을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용 프로젝트에서도 모든 걸 다 알아서 잘 해준다 라고 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우린 디자이너니까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가 쌓였을 때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혹은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 쌓일 수 있도록 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과연 인공지능은 무슨 제안을 해줄까를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공지능화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라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과의 완벽한 상호작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작동이 났을 경우에 사람들의 행동을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자동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잘하다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로봇 청소기를 되게 멍청하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로봇 청소기는 어떻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 같은 것들은 디자이너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아니면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사람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했는데 그 각자 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활용된다면 어떤 부분에 활용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진 않는지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